어, 26번에 한 7, 8년 전에 크라운을 씌웠는데 그쪽에 이제 앱세스가 잡힌다고 그 찾아오신 신환이에요. 근데 환자의 CC가 환자의 칩 컴플레인이 그 앱세스가 잡힌답니다. 그래서 뭔가 뭐 하시는 분인가 봤더니 이제 MD예요. 그래서 MD나 치과의사 환자의 경우에 이제 그 얘기가 훨씬 쉽죠. 대부분 금방금방 알아듣고 쓸데없는 질문 안 하고 해서 이제 편하죠. 그래서 크라운을 벗겨내고요. 크라운을 벗겨내고 이제 교환면을 골드 크라운을 벗겨내 보면은 클리어런스가 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교환면을 확실하게 이제 클리어런스를 만들어 주고 교환면을 삭제를 해주고 크라운 프랩은 그 뭐 잘 하시는 분들이야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지만 그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냥 그 버코링걸 협설면을 그냥 꽃가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거의 마진 부위 거의 직상방까지 그냥 꽃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진 부위에 한번 골드 크라운 같은 경우는 마진 부위에 이제 한두 번 정도 버가 지나간 자국을 만들어 주면 되죠. 지르코니아 프랩 같으면은 확실한 그 마진 두께를 줘야겠지만 골드 같은 경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그 일단은 교환면에 클리어런스를 만들고 컨택은 뭐 크라운이 있었으니까 이미 따져 있었겠죠. 그리고 그 버코링거를 이제 그 꽃갈 형태로 테이퍼하게 일단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현미경을 보면서 그 전까지는 룻배 정도만으로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진을 확인하는 과정을 현미경으로 하면 그게 편하죠. 그래서 마진 확인은 어, 그 이런 식으로 디스토링걸에서 링걸, 미지오링걸 이런 식으로 U자형의 그 면을 균일하게 그 균일한 두께로 삭제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878K014 테이퍼하고 끝에가 이제 그 뾰족한 형태의 토피도랑 좀 비슷하죠. 징지발 큐레티지버라고 하는 뭐 그런 878K014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디스토링걸에서 미주링걸까지 이렇게 갖다 대보고 디스탈에 닿으면 안 되죠. 그래서 디스탈에 닿는지 확인하고 거기서 약간 빼서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 되죠. 그리고 디지털 링골에서 미주어 링골로 갔다가 이게 회전하는 상태로 컨택 그 접촉면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이제 5번을 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번하고 닿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서 약간 빼서 빼주면 되죠. 우리가 들이대는 동작으로는 인접치를 건드리게 되지만 갖다 대보고 살짝 빼서 회전을 시작하는 모션으로는 인접치를 건드리기 어렵죠. 그래서 디스토링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이게 현면 깎고 설면 깎고 프락시멀 깎고 이게 아니라 라인 앵글을 기준으로 요렇게 라인 앵글을 기준으로 요렇게 깎는다 생각하면 좀 더 이렇게 라운딩 된 너무 이렇게 삐쭉삐쭉하지 않은 그런 프랩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뭐 프랩 그렇게 자신 있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저도 이제 어떤 좀 뭔가 이렇게 실력을 좀 얻어보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전공의들이 케이스 발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디지털 링골에서 링골 팔라탈 쪽으로 한번 넘어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미지오 링골에서
갖다 대보고 살짝 떼서 컨택까지 갖다 대보고 살짝 떼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요 정도면 보통 팔라탈의 면이 나오죠. 그래서 라인 앵글을 포함하는 팔라탈의 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 정도면은 여기서 이제 그 버커를 똑같이 지금 현재 면의 그 각도, 현재 엑시얼 면의 각도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 약간 세우는 정도? 그 정도에서 프랩을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전략이 나오겠죠. 이 프락시멀의 2차 의식 또는 변색 뭐 이런 거에 좀 주의를 해야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 프락시멀 쪽의 프랩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죠. 이 크라운을 벗겨낸 상태인데 적절하지 않다는 거를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디스토 버컬에서 버컬로 이렇게 갖다 대보고 컨택이 닿는지 확인을 텍타일로 하고 약간 빼서 약간 빼는 동작으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미러에 바람을 좀 불어주면 좋겠죠. 요즘은 미러에 바람을 불어주는 또 그런 미러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 대보고 거기서 살짝 빼서 그 회전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크라운 프랩은 프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미러를 보고 해야 그 균일한 그 테이퍼와 균일한 테이퍼를 얻고 좀 착시가 적어지죠. 미러를 보고 하면 착시가 적어지죠. 그래서 미러를 보고 하시는 게 아마 좀 그 손재주가 아주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도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어떤 그 일관된 그 요령이 있어야죠. 훈련할 때도 우리가 운동선수들 훈련할 때도 요령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그 크라운 프랩은 일종의 동작이기 때문에 올림픽 뭐죠? 태릉 선수들이 연습하는 것처럼 이게 계속 반복적인 그 트레이닝을 거치는 게 좋죠. 그래서 버컬 쪽에 그 엑시얼 면을 이렇게 다듬으면서 엑시얼 서피스를 균일하게 일관된 각도로 균일하게 이렇게 바딜리하게 움직이면서 그, 서비컬 컨투어를 확인해 주다 보면 저절로 생기는 게 마진이죠. 뭐 골드나 메탈 같은 경우는 굳이 두껍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가 한번 지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그, 서베이어로 그 크라운 주위를 돌리듯이 그런 식으로 돌리는 거죠. 돌리면서 어차피 하이스피드는 도는 거니까 우리는 버가 달린 핸드피스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버커링걸은 이제 그 대부분 된 것 같고요. 예, 요 정도면 이제 버커링걸은 뭐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그 현면을 마지막으로 다듬고 네, 이런 식으로 이 상태, 이 정도면은 그 협설은 거의 끝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 근원심 부위만 좀 더 다듬으면 되겠죠.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손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덤벙덤벙 그냥 엄벙덤벙 그냥 대충 한다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디스타를 다듬나 뭐 미지어를 다듬나 모르겠는데 여기서 디스타를 먼저 다듬네요. 지금 뭔가 이렇게 그 전에 프랩이 아주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컨택을 딸 때도 그렇고 컨택을 프랩할 때도 그렇고 너무 아래부터 하려고 하면 힘들죠. 우리
근관 치료할 때도 크라운 다운, 뭐 스텝 다운에서 위를 먼저 하고 아래를 프랩하는 게 쉬운 것처럼 이 크라운 프랩에서도 컨택을 다듬을 때는 근원심을 다듬을 때는 이제 위를 그 어느 정도 약간 테이퍼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가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협설 쪽에서 최대한 그 익스텐션을 해서 그런 프랩의 가이드를 만드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그 양쪽의 면을 연결하는 거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뭐 크라운 프랩을 아주 뭐 잘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360도를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 저처럼 그 감각이 그런 감각이 없는 분들은 그냥 어떤 매뉴얼상의 그 요령대로 하시는 게 좋죠. 저도 가끔씩 이렇게 그냥 막 그냥 그 90도 90도가 아니라 180도 이상 막 돌리려다 보면 그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게 그 자꾸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손이 곰손이면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지얼 쪽도 위에서부터 프랩을 해서 내려가죠. 한 번 내려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깊이를 확보하면서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예, 이런 식으로 프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878K014로 그 협설과 근원심을 모두 다듬고 있죠. 그래서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은 조금 더 가는 거를 쓸 수도 있는데 뭐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조금만 인접지 건드릴 수도 있죠. 뭐 사람이 하는 일이 뭐 그렇게 완벽하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한다 생각을 하고요. 예. 이 현미경 프랩을 해보면은 그 마진이 그냥 고민할 게 별로 없는 수준으로 그냥 보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깨끗한가 뭐 치질이 깨끗한가 뭐 2차 의식이 없나 뭐 이런 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예, 그래서 지금 미주 버컬 쪽에 라인 앵글을 다듬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냥 뭐 예, 그냥 뭐 막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편집한 게 아니에요. 그 크라운 프랩하고 리엔도 하고 이러는 걸 전혀 편집 안 한 거를 그냥 그 현장감 있게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마치 그 진료를 옆에서 하면서 설명하는 것처럼 아무런 편집이 없기 때문에 좀 거칠죠. 그래서 이 정도면 일단 프랩은 된 것 같은데 이게 프랩을 먼저 하는 이유가 이 치아가 어디가 온전하고 어디가 온전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려고 프랩을 하는 거죠. 뭐 빨리 인상을 뜨겠다 뭐 이런 목표도 있겠지만 그런 사심도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치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크라운 프랩보다 더 좋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서비컬의 치질을 일정하게 깎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프루빙을 하기도 너무나 유리하죠. 그래서 프루빙을 했는데 어느 부위가 너무 깊게 들어가고 뭔가 로컬 팩터, 그러니까 치석이나 플라그가 너무 유난하다 그러면 그곳을 이제 SRP를 스케일링이나 RP, 큐렛 같은 걸 또 해줘야겠죠. 그 상태에서 그 이제 리엔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엑스레이는 그 엑스레이까지 보여드리진 않고요. 그냥 MB 쪽에 MB2가 좀 허전하고 그리고 리전이 그 버컬 루트에 리전이 이렇게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예전에 엔도를 했다가 이제 다시 리엔도를 하는 거라서 CT도 찍어서 이제 첨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지금 이제 크라운 프랩을 하고 이제 리엔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러버댐을 낍니다. 러버댐은 실커글링만 클램프로 끼면은 이런 식으로 6번에 직접 걸지 않고 6번 층에 부담을 주지 않은 상태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7번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레진 코어를 제거를 하는데, 레진 코어를 제거하는 게 또 말이 쉽지 어렵죠. 그리고 그 레진 코어 제거하는 게 정말 눈물 나는 과정인데, 근데 요즘은 여기 잠깐 보시면은 여기가 뭐냐 하면은 지금 그 크라운 프랩을 한 상태에서 여기를 그냥 칫솔이죠. 일회용 칫솔 같은 거 그런 걸로 환자한테 막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잇몸이 아무래도 크라운을 제거한 직후의 상태가 잇몸이 좀 울먹울먹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환자가 며칠간 이 협설로 막 이렇게 닦으면 이게 하이진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잇몸이 훨씬 단단해져서 인상 체득하기도 좋고 예후를 짐작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환자가 이거를 못 닦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썩기 쉽겠죠. 2차 부식이 굉장히 쉽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TBI는 크라운 프랩을 한 상태에서 며칠간의 기간 동안 아주 인텐시브하게 환자가 협설로 막 칫솔을 막 닦아서 플라그 조절을 하는 게 제일 쉬우면서 확실한 방법 같아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참 난감하죠. 이렇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좀 사회적으로 분위기도 안 좋고 뭐 그래서 이런 동영상이나 놀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찍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엄청난 인고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냥 루틴하게 그냥 동영상을 루틴하게 찍어보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시라고 이제 올리다 보면 뭐 저도 배우는 셈이니까 이렇게 8번 라운드 버로 330으로 캐버티를 일단 파고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는 이제 8번 라운드 버로 이렇게 펄펄 플로어에 도달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하이스피드보다도 더 효율적인 삭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걸 싫어하는 분들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을 쓰시면 되죠. 이게 뭐 꼭 이래야 된다라는 건 아니니까 저는 프릭션 그립의 8번 롱쉔크 롱쉔크 라운드 버를 하이스피드용 버를 프릭션 그립에 걸어서 이렇게 지금 펄펄 플로어가 아직 겉터퍼쳐도 있는데 아직 겉터퍼쳐가 전혀 안 보이고 뭔가 이렇게 치질 같은 느낌이 안 들죠. 지금 코어 레진 코어의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옆에 이렇게 메탈 석션을 갖다 대면 시야를 꽤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죠. 삭제하는 중간중간에 이게 석션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제 보통 플로어를 만나게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 아무리 내려가도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자기 내려가는 속도, 삭제 속도, 과감성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자신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죠. 팔라탈의 겉터퍼처가 보이고요. 디스트버컬에도 겉터퍼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겉터퍼처와 펄펄 플로어가 좀 제발 느슨하기를 바래야죠. 이게 느슨하지 않으면 정말로 펄펄 플로어를 퍼포레이션 시킬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리엔도에 들어가는 경우는 느슨하죠. 지금 이 정도면은 굉장히 코어를 잘 한 거죠. 보통 이거보다 훨씬 느슨하죠. 거의 체인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펄프 체인버의 엑시얼 월을 이렇게 건전 치질만을 남긴다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요. MB2가 지금 미싱된 게 보이죠? 딱 봐도 이렇게 이스무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8번 지금 물 바람해서 한번 씻었고요. 그
그다음에 6번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레진 코어 제거하고 겉터퍼쳐도 버로다가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제거하는 거죠. 그게 겉터퍼쳐가 그 남아있는 게 겉터퍼쳐이든 터셔리 덴틴이든 펄프 스톤이든 코어 머티리얼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은 펄펄 플로어에 남아있는 프라이머리 루트 덴틴을 제외한 터셔리 덴틴, 코어 머티리얼, 뭐 충전 물질 이런 걸 다 제거하다 보면 그게 엔도이든 그게 리엔도이든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리엔도 할 때 겉터퍼쳐 어떻게 제거합니까? 뭐 이런 질문이 가끔 있는데 그냥 겉터퍼쳐가 없다 생각하고 그 술식을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겉터퍼쳐가 없다 생각하고 왜냐면 우리가 엔도할 때 그 펄프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이렇게 묻나요? 예, 펄프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라고 묻지 않죠. 어떻게? 클리닝 앤 쉐이핑을 하다 보면은 펄프는 저절로 제거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것처럼 겉덮어쳐도 우리가 엔도의 원칙을 지키면서 엑세스 캐버티 프랩과 클리닝 앤 쉐이핑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 겉덮어쳐는 그냥 제거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거가 잘 안 되는 겉덮어쳐는 그만큼 컴팩트하게 충전이 된 거잖아요. 그걸 뭐 굳이 제거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제거되는 겉덮어쳐는 제거하고 제거되지 않는 겉덮어쳐는 그냥 놔두면 돼요. 그걸 뭐 억지로 무슨 솔루션까지 쓰면서 어떤 용매까지 쓰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MB2V가 지금 보이죠? 이게 MB2인지 MB3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무스 쪽을 전부 다 훑어서 이스무스가 발견되는 곳에 약간 바깥쪽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렇게 치다 보면은 이게 이스무스가 자꾸 밖으로 그 이동하죠. 그 이동하는 걸 따라서 자꾸 외곽을 쳐서 그 현재 액시얼 월과 부드럽게 이행되면서 오리파이스 밑으로 이렇게 파일이 그 들어가도록 이렇게 그런 걸 트로핑이라고 그러죠. 이스무스를 제거를 쭉 그 치질 그 터셔리 덴틴 같은 치질을 이렇게 쭉 제거하는 걸 트로핑이라고 그러죠. 지금 DB고 MB 쪽에 트로핑이 필요하죠. 지금 MB1은 필링이 돼 있고요. 그리고 MB2와 3가 있는 것 같은데 MB 뭐 여기가 3쯤? 그래서 제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벽 사이가 약간 스텝이 지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트러핑을 하고 그 위에 약간 처마처럼 가리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이렇게 쓱쓱쓱쓱 그 위도 좀 쳐주고 옆으로도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스무스가 깊숙하게 이스무스의 삭제가 이루어지고 그게 플랫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이스무스를 따라서 그 캐널이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그냥 되는 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4분의 1 라운드 버 롱쉔크인데 4분의 1이라서 꽤 길죠. 4분의 1 라운드 버는 그 1번 라운드 버 보통의 그 롱쉔크 라운드 버보다 3mm 정도 긴 제품이 나오는데 그래서 거의 지지버처럼 지지바보다 더 낫죠. 지지바는 약간 낭짱거리는데 이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힘을 줄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거를 하는데 겉터포처가 굉장히 컴팩트하다 그러면 너무 다 제거하지 마시고 남겨놓으세요. 그거를 다 제거하는 게 환자한테 이득일지 그냥 남겨놓고 윗부분만 그 클리닝 앤 쉐이핑을 겸손하게 하는 게 환자한테 이득일지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는 의료인이라는 건 환자의 이득이 어느 쪽이 많은가를 재봐서 환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꼭 리엔도를 하는 게 그 환자한테 최선일지는 확실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제 실력도 고려해서 그 모든 겉터퍼처를 제거하려고는 안 합니다. 그건 되게 무모한 거예요. 그, 무모한 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스무스가 꽤 넓죠. 이스무스가 꽤 넓어서 이거는 MB2 정도가 아니고 MB3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상악 제일 대구치에서 제일 큰 치근은 팔라탈 치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MB 치근이죠. MB 치근이 가장 볼륨도 크고 기능적으로 가장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캐널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캐널이 여러 개, MB 캐널이 여러 개 있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드문 거죠. MB 캐널은 그 대부분 한 95% 이상에서 MB2까지 있죠. MB3, MB4까지 있는 경우도 꽤 있죠. 그,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겉터포처를 버로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제거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겉터포처를 이렇게 쓱 해보면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안 나오면 그냥 여기 보면 이게 MB2 뭐 지금 이제 물 바람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테이퍼 S1? S1으로 이제 MB2 정도 여기 있네 이러면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존에 겉터퍼처가 있는 MB1 그리고 그 중간에도 또 있죠. 그래서 MB3까지 MB2 MB3 뭐 이게 MB3고 이게 MB2인지 뭐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 개는 돼요. 그래서 각자 파일이 들어갈 때 각각 저항감이 있고 뭔가 이렇게 쉐이핑 확대와 쉐이핑 되는 느낌이 있으면 그게 근관이죠. 겉터포처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슬슬 워킹 렌스 재고 그 되는 데까지만 그거를 페이턴 C를 막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렛즈 만들고 그러다가 퍼포레이션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나이타임 뭐 많이 파절되고 막그 리엔도는 다시는 안 하겠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렇게 그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향해서 막 돌진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컴팩트하다 겉터포처가 아주 리지드하고 컴팩트하다 그러면 위에까지만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하고 그리고 NaCl 되는 대로 꾸역꾸역 해주시고 그리고 그 확보한 길이 확보한 공간까지 클리닝 앤 쉐이핑을 하죠. 사실 팔라탈 쪽은 리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하는 길에 그냥 해줘 본 거고 한 7년인가 8년 지나서 그래서 이제 조금 해준 건데 하다가 안 되면 중간까지 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MB1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 예전에 다른 사람이 했던 그 공간을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지금 여기가 이제 MB1, 네, 2, 3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이 해놓은 작품에 함부로 관여하는 거 아니다. 대신에 이제 리전이 확실하게 있고 뭔가 그 악화되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아주 그 신중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프로테이퍼 S1, S2로 되는 데까지 슬렁슬렁 첫날 하고 그리고 그 확보한 깊이까지 확보한 랭스까지 그 또 그 다음 그 나이트 하이로 슬렁슬렁 하다 보면 그 지금 MB 1, 2, 3를 다 했죠. 그래서 이게 볼륨이 상당해요. 볼륨이 상당하다는 거는 그거를 놓쳤을 때 오염이 상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관의 볼륨이 상당하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경 쓰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날림 강이라서 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